이번 시간은 커릴레이션과 레그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커릴레이션은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고요. 레그레이션은 그 근자식이에요. 근자식이 획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작은 근자식, 그 예측되는 근자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릴레이션하고 레그레이션은 타임축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시간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그 시간도 관련이 되는데, 일단 커릴레이션 같은 거는 딜레이 되는 시간축상의 시간축상의 차를 나타내는 거고, 레귤레이션은 이제 어차피 시간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임 t에 대해서는 타임 t에 대해서고, 이거는 correlation 할 때는 우리 그냥 그 타워 근데 뒤쪽에 쓸 때는 그냥 뭐 t라고 그냥 막 써요. t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값들은 coherence와 같은 frequency response 함수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딱 보니까 coherence는 프리퀀시 축에 있는 긴밀성이 프리퀀시 F 도메인에 있는 긴밀성, 커릴레이션하고 코헤런스는 같은 개념이, 여기는 시간축, 여기는 시간축이고, 여기는 그 타임 시프트된 타임 축이고, 여기는 프리퀀시 축이고, 어떤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두 개, 여기 평균값 빼고 평균값 곱해서 여기다가 확률함수 곱해서 작분을 t축에 대해서 해야죠. t축에 대해서 한다. 그럼 뭐 완전히 독립이라면 어떤 확률 밀도 함수는 px와 py 함수다.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그렇죠. 주사위를 동시에 양쪽에서 던진다 그러면 서로 관련이 없잖아요. 이걸 두 개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나오긴 나오죠. 나오겠죠. 그럼 이제 자, 이렇게 완전히 독립이면은 이 코베리언스가 0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코베런스가 0이라 그래서 완전 독립이다. 이건 아닌데, 가우시안 데이터 이거는 표준 분포 이거는 제로 코베리언스면은 독립을 의미한다. 독립을 내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xy 코베리언스가 0이면은 두 개의 그 확률 함수는 저기 xy 함수는 두 개를 곱해준 것과 같다. 이거죠. 곱해준 것과 같다. 그 다음에 correlation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covariance를 normalize 해줬다. 이것도 그러니까 shift time 시간축이죠. 이걸 저 variance에다가 x variance, y variance 곱해서 루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분모는 covariance 여기서 계산된 값이,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뭐 1이면은 완전히 관계가 같다 이런 얘기고,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관계가 뒤집어졌다 이게 되겠죠. 이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0이면은 뭐 관계가 이제 뭐 없는 거죠. 관계가 꼭 없다기보다도 작은 베리언스가 0이다. 그런 시간축 변화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코베리언스 할 때는 이렇게 n-1로 그래야 unbiased 데이터가 된다. unbiased 데이터가 된다. 근데 완전 주기함수를 할 때는 n으로 나눠야 되겠죠.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 그러면은 주파수 도면에서 SXY인데, 이거는 코베리언스를 주파수 축으로 분산시킨 거다. 하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그러면 이건 베리언스를 주파수 축에 분산시킨 거다. 에너지를 분산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베리언스는 사실은 상수값으로 나오고, 상수값으로 평균값을 그냥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로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전체를 적분하면 이 값이 나온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코베런스는 이제 시간축으로 나오잖아요. 시간축으로, 시프트된 시간축으로. 그거를 바로 변환하면 그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오는 거예요. 레그레션 어널리시스는 그 레그레션은 이게 그 우리 수치 해석에서 배우던 x값 있고 y값 있고 그러면 여기 근사식 만드는 거예요. 근사식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 문자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그 이론적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라틴 글자로 되는 거는 디지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어떤 함수 yi하고 자, 그 가정된 식이 우리가 가정하려는 식이 지금 이 식이에요. y값 y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는 p라고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 리스트 스퀘어 하듯이 a0 플러스 a1의 x 그러면 델 제곱을 a0로 미분해 주면 이렇게 되고 A1으로 미분해 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연립방정식 이렇게 되고 A1을 구하면 여기서처럼 xi 제곱 시그마의 xi 평균값의 제곱이 평균값이 n으로 나눠주면 이제 이거는 더 통째로 합해 준 건데 양쪽을 n 제곱으로 나눠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n의 x n의 뮤 x죠. 여기 n의 뭐 뮤 y고 여기는 이제 두 개를 곱해 준 거고 바로 코베리언스가 아니고 또는 오토 코베리언스가 아니고 바로 곱해 준 거예요. 평균값을 빼서 곱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1은 이렇게 계산되고 A0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A1 나오면 거기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니꼬로 YI니까 평균값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그러면은 그 코베리언스나 또 베리언스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자 코베리언스를 계산해 봤어요. n 나누기 x 마이너스 평균값 빼주고 y 평균값 빼주고 쪼르륵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게 전부 이제 n으로 나눠주니까 이게 뮤 x가 되잖아요. 뮤 x 제곱이고 이게 뮤 y 제곱이고 뮤 y 이거 뭐 틀렸네요. 여기는 y고 x면 여기가 y고 여기가 y면 x고 그래서 뮤 x 뮤 y가 되죠. 그래서 하나는 상쇄되고 하나는 n 제곱분의 이렇게 뜬다. 그죠? n 제곱분의 n분의 1이고 자 여기 이제 뮤 x가 n 나누기 시그마 xi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 아까 앞에서 리스트 스퀘어 했던 분모에 해당하는 항이 되고 sx의 제곱해 주면 여기 xi, mux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오토 코베리언스 그러면 두 개를 쪼르륵 표시해 주면 여기 여기가 이게 n 곱하기 mu x에 해당하죠. 그래서 다시 환산해 주면 하나는 상쇄되고 하나는 남고 그래서 이렇게 뭐 n 제곱에 시그마 xi 제곱이다. 그러면 이게 그 앞에 시각오는 n 값에 여기 차이가 있어요. 이건데 상쇄되면서 식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xy는 x 제곱분의 sy 제곱이고 p0는 이렇게. 그래서 그 식은 그 x축에 따른 y에 관한 식은 이런 근사식이 된다. 또 반대쪽으로 y에 대해서 x 해주면 y xy 제곱에 syx고 두 개 곱해주면 이런 관계 된다. 자, 레그레션 라인이라는 거는 방금 말했듯이 여기 이 축이 되는 거예요. 두 개 관련 모든 데이터들을 정리했을 때 이 축으로 근사식이 된다. 그죠? 그 코에피션트라는 거는 그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죠? 기울기를 나타낸다. 컨볼루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성곱 두 가지 함수 합한값과 변환값 관계. 왜냐면 우리는 이제 저기 고래 어디 전달함수니 뭐 이런 거 할 때 프리퀀시 도메인이 아니라 타임 축에서 뭐 계산을 할 때 거고 컨볼루션은 우리 라플라스 변환에서도 배우고 여기서도 배우는데 그 정의 자체가 약간 좀 틀리죠.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표시는 이렇게 하지만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데 f하고 g하고 t-tau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차폐축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여기서 트램이
뭐 표시가 이렇게 타워라고 되어 있나요? 오케이. T 타워는 뭐 니꼬로 가지고 저기 지금 표시가 잘못됐어요. 표시가 여기 그냥 쓰면 저관 수식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해주면은 여기 뭐 변환 과정에서 0에서부터 t까지 f의 t-타워의 g타워에 그런데 프리 변환에서는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까지 여기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타워 스타이 타워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수식에서 지 맘대로 이렇게 써놨네. 자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까지 t 마이너스 타워의 x 타워 또는 h 타워의 x 마이너스 타워 이거를 컨버루션이라 한다. 그죠? 가령 h 타워가 델타 t 마이너스 타워가 x 타워가 사인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yt는 h하고 x 컨볼루션을 취해주면 이렇게 취해주면 자 타워 대신 t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sin 2파이 f0 t가 되더라. 그죠? 자 근데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따지면 y는 이꼬로 hx가 되니까 hx가 얼마죠? 델타 펑션이니까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무조건 1이 되고 그래서 yf는 xf가 되고 yt는 x가 되고 xt가 되고 여기에서 바로 t만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이럴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펑션일 때고 h 타워가 자 그냥 코사인이 아니고 t-타워가 아니고 p로 나눠준 거 p로 나눠준 이런 h 타워다. x 타워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x 타워는 그러면 sx를 두 개를 구해보자. 직접 해보자. 그러면 sx를 해주면은 자 리미트 값 취해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p에서 2분의 p까지 코사인 두 함수 곱해주고 자 두 개를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빼주고 그래서 그러면 앞에 항은 2파이 f0 t-2타워 되고 뒤쪽은 타워가 없어지고 타워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여기는 상수가 됐다는 얘기죠. 앞에 치 다시 이걸 분리해 주면은 이렇게 코사인에다가 사인이 그 다음에 d치는 타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상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타워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상수예요. 여기서 상수고 그러면은 뭐 최종 이제 적분을 하니까 이런 거는 타워 함수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치는 그 4파이 F제로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 뒤에치는 4파이 F제로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 뒤에치는 타워 함수가 되니까 이게 남고 근데 타워 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기함수고 이거는 우함수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를 갖다 또 대입해 봤더니 2분의 p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p 자 F0에 자 앞에 다 없어지고 DH만 이렇게 이것만 남도록 타워에 대해서 자 그 타워에 대해서 자 앞에 항은 여기는 기함수니까 저절로 없어지고요. 타워에 대해서 기함수니까 이게 앞에 거는 그냥 상수예요. 여기는 우함수니까 2배가 되는데 P가 인피니트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항은 통째로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통째로 P는 인피니트로 가기 때문에 DH 항은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타워 곱하기 코사인 말하고 되어 있지만 이거 상수예요. 타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분모에 P분의 A제곱 있고 이 앞에 있는 2분의 1 있고 저기 지금 여기서 출발할 때 기함수잖아요. 2배고 그 다음에 타워에 대해서 2분의 P 그리고 코사인 이렇게 그러면 2분의 A제곱에 코사인 2파이 F0T다. 이 분모에게 리미트 값이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계산할 때 H 타워는 그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P분의 1이 하나 들어있다. P분의 1이. 그래서 SX. 이게 오토 코베리언스라고 그러잖아요. 오토 코베리언스. 그러면 본래는 타워하고 표시하는데 그냥 T라고 그냥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적분이 타워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S 코베리언스 오토 코베리언스에서 SX를 구하면은 여기 이제 풀의 변환 바로 하니까 2분의 1 제곱했고 2분의 1의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여기 저기 이제 그 컨볼루션에 있던 거를 여기 A 제곱으로 우리가 귀찮아서 밖으로 뽑아놨어요. HS분의 XS다. 그러면 XX하고 HS를 구해본다. HF를 구하면은 자 조금 전에 뭐 뒤쪽에서 그 풀이의 변환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리미트 값이 P는 인피니트고 F는 플러스 마이너스 F0로 가기 그러면 자, 나머지 자리에서는 전부 0이고 코사인 함수고 여기 뭐 이렇게 주면은 P분의 1에서 리미트 값을 쪼르륵 취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쪼르륵 취해보면 자, 적분을 해서 델타 F 플러스 F0, 델타 F 마이너스 F0 적분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상수가 되는 거죠. 상수. 이게 이 값이 아니고 자, F는 마이너스 F0거나 플러스 F0일 때만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표시를 그렇게 해놨다. 이거죠. 코사인 함수 변환해주면 이처럼 작은 HF를 쪼르륵 몰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 여기가 F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F0가 아니면은 0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 중간에 통째로 생략을 해버려서 그러는데 0이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XF 코사인 직접 변환한 거는 2분의 1의 델 이거죠. 이거고 두 개를 곱해놓은 거. 이거 곱해놓은 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F 제로일 때만 2분의 1 값을 갖도록 돼 있으니까 저기다 2분의 1 곱해서 이렇게 되겠죠. SXX는 조금 전에 구해놓은 이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중간에 이제 직접 한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적분을 할 때는 좀 복잡한 과정을 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복잡해지는지. 자, 이번에는 이제 H가 P가 분모에 없을 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뭐 리미트 P는 이게 없을 때, 분모에 P분의 1이 없다 이거죠. 그래도 적분해야 되니까 뭐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쪼록 다 전개했어요. 그대로 다 뽑아줬어요.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여기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빼주고 그럼 다시 또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해서 뽑아보면 아까 있던 식으로 여기 타워가 있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P분의 1이 없어요. P분의 1이 없으니까 여기서 처음 이렇게 2분의 P하고 2분의 P하고 여기는 하나는 기함수니까 없어지고 이게 기함수죠. 이게 기함수니까 없어지고 이 항만 남았죠. 그래서 2배 0에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P가 여기 인피니트가 붙어 있으니까 인피니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인피니트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면은 우리 그냥 적분만 해볼 뿐이지 인피니트로 발산한다. 자,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H타워를 또 변화를 해봤다. 변화를 하면 이제 저 타워에 따라서 페이스 앵글이 있으니까 어떤 그 짝수 저기 그 두 성분으로 A, B가 여기 트리버진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사인 성분이고 이게 코사인 성분이네요. 코사인 성분. 자, XF는 코사인이니까 그대로 플러스 델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곱해주면, 쪼르륵 곱해주면은, 자, 대례 제곱이 됐다. 대례 제곱이 이렇게. 델타 펑션의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타워는 네 거로 0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그 타워는 네 거로, 뭐, 타워 값에 따라서 A, B가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A, 대문자 A 제곱은 소문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 결국은 이렇게 식이 된다. 그러면 이거 I를 역변환하려고 보니까 이게 대례 제곱은 뭐냐?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어떤 상수에다가 델타 펑션을 해서 적분하면 K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K가 델타 펑션이다. 뭐 발산하는 거죠, 이게. 저건 이렇게 이런 컨볼루션은 뭐 할 수 있어요. 하긴 해요. 유한 시간에 대해서 하니까. 근데 우리 변환하고 관련해서는 그 이렇게 정의가 곤란하다 이거지. 우리 대부분 뭐 컨볼루션 이런 것들은 평균치 개념이라는 거. 밑에 리미트 p분의 뭐 p분의 1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직접 적분 코사인 함수를 변환을 직접 적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뭐 하다 보니까 중간에 대량 대충 생략했잖아요. 그거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코사인이니까 거기는 사인하고 또 틀리지만 물론.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코사인 2파이 F0t 넣어서 익스포넨셜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익스포넨셜을 이제 코사인 성분, 사인 성분 나눠줬죠. 그러면 사인 성분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쉽게 하려고 코사인 성분을 한 거야. 허수 파트 없애려고. 허수 파트, 사인 성분을 넣으면은 뭐 실수 파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복수수 J가 붙어서 그 분모분 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작은 코사인 성분이 이렇게 됐다. 두 코사인 함수를 곱해 주었으니까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여기 삼각함수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적분하면 되죠. 자, 이걸 적분을 이제 저 위에 식을 그대로 옮겼어요.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코사인이고 코사인 그러니까 분모를 그냥 내려오면 되죠. 여기 가루가 빠졌네. 분모에 2파이 f 플러스 f0고 2파이 f 마이너스 f0고 자,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까지 적분을 해라. 적분을 넣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자, 리미트 값을 취해본다. 분모 분자에서 자, 아까 위에 식을 그대로 그냥 뽑아왔어요. 여기 분모에 p분의 1이 있는 게 아니고 없이 그냥이. 자, 우아래 해서 위치해서 뭐 코드로 갖다 놓고 마이너스 2분의 p에서 플러스 2분의 p까지 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적분을 사실은 이게 코사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기함수니까 이거 2배가 되는 거죠. 뭐 마이너스 2분의 p에서 2분의 p까지 밑에 수식이 2분의 1만 없어진 식이에요. 2분의 1만이 그래서 이런 식이 됐다 이게 이런 식이 자 리미트 값에서 코사인을 변환해줬더니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각 따져봤더니 f가 플러스 마이너스 f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 사인은 주기함수고 이 함수 그림을 우리가 알아요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f 플러스 마이너스 f0를 근방으로 멀어지면 0에 수렴하고 그 가운데 f 플러스 마이너스 f0 첫 번째 만나는 포인트가 p분의 1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p분의 2하고 p분의 n이 1, 2, 3, 4하고 인피니트로 가는 거예요. 분모도 인피니트로 가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료도 0, 0, 0 하면 그렇다 해서 0, 0으로 그 옆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것도 인피니트까지 가니까 이 축 전체야. F축이. 곧 F는 플러스 마이너스 F0가 아닌 데서는 0이 되더라 이거 0이 되더라. 그러면 F0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F0에서는 둘 다 분모 분자가 0분의 0이죠.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를 쓰는 거예요. 로피탈 정리를 써서 자, 아까 저 앞에 페이지에서 코베리언스 계산할 때 중간 생략하고 넘어온 데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P는 인피니트로 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F로 가라.
오케이. 그러면 저 미분에서 그 없어졌어요. 이 항들이 없어지고 결국은 F0 넣어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0 돼서 1이 되죠. 1이 되니까 P만 남죠. 이렇게 P만. 근데 어느 때만 값을 갖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F0에서만 값을 갖으니까 이 값을 갖다 넣어야죠. 이렇게. 자, 결국은 P가 인피니트로 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F0에서 2분의 인피니트가 되더라. 2분의 인피니트. 그럼 우리가 이제 코사인 변환을 해주면 2분의 1에 델 해서 이게 인피니트 이렇게 델타 펑션이 되는구나. 뭐 추정은 하는데 이걸 뭐 진짜 델타 펑션인지 그걸 좀 따져봐야 돼. 자, 델타 펑션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변환을 적분했을 때 그 자리에서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델타를 적분했을 때 1이 나오듯이 이 P를 적분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P가 유한한 값일 때 최대값은 2분의 P고 교차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F 플러스 마이너스 P분의 1이 그래서 P가 인피니트면은 그 자리에서만 인피니트고 나머지 그 자리에서 인피니트는 아직 델타로 추정한다 이거지. 델타 펑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값 FAB 아까 풀이의 변환한 값을 적분해 보겠다. 이거에 적분을 TF로 따라서 안에 중간에 그 적분해 놓은 식 그대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TF를 적분을 한다. 사실 이게 뭐 복잡한데 사실은 별로 필요치 않은데 그냥 적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도 하면서. 첫 번째 항을 보면은 이제 두 항 다 몰고등이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항만 이렇게 적분 표시했어요. 자, 표시를 우리가 사인 함수라는 걸 쓰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사인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표시하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p를 집어넣었어요. 자, 해서 z는 이 거로 이렇게 치환을 해줍니다. tf 해주면 어떻게 돼요? tf 해주면은 파이 p분의 dz가 되네요. 자,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f0에서부터 인피니트가 여기 중간에 하나 빠졌네요. 중간에 마이너스 f0 그러면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쪽 우함수가 되죠. 이게 사인 함수는 우함수니까 이렇게 간다 했으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쪽만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f0에서 인피니트까지 해서 2배 해주니까 2분의 1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z로 치환을 해주면 이렇게 0에서 인피니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조금 전에 처음에 촉분하려는 거는 0에서부터 인피니트까지 z의 사인 z의 p는 인피니트고 분모에 파이 p가 끼어 있어요. 파이 p. 자, 이거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적분은 2분의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 그래서 분모 파이분의 1이 있으니까 분모 파이분의 1이 있으니까 통째로 2분의 1이 된다. 여기 p는 1이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 맞아, 2분의 1. 앞에 지가 적분해가지고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f0에서 인피니트라는 거는 인피니티이고 그 값은 2분의 델타 펑션이 인피니트라고 그러는데 같은 인피니트 같지만 그래도 2분의 1이 붙어 있느니 따라서 코사인 변화는 2분의 1에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표시가 된다. 우리 사인 인티그랄은 뭐냐면 이걸 말이에요. 오메가 분의 사인 오메가. 그래서 조금 전에 그걸로 바꾼이라고 분모 분자를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2분의 파이고 표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6까지 적분하는 거는 이렇게 주르륵 테일러 전개기에서 구한다 이거죠. 그러면 적분이 뭐를 나타내냐면 이 적분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x까지. 자, 이게 2분의 파이 나오려면 이거는 적분을 안 해봤는데 이것도 항상 파이가 나오려면 이거를 제곱해 갖고 적분해야 돼요. 제곱해서 실인데컬 좌표로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직접 우리가 그냥 할 때는
그 델타 펑션을 이렇게 적분해서 안에 쪼르륵 그냥 해보면 허수랑 상대돼서 코사인 2파이 F0t더라. 우리가 이게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어렵게 한번 구해봤어요. 어렵게 한번 구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워,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오토 코베리언스, 코이런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